자, 오삼불고기잖아요. 네. 그럼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징어와 삼겹살이니까 예. 이제 두 가지 재료를 먼저 좀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삼겹살 먼저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냉장 삼겹살이 있고 냉동 삼겹살이 있잖아요. 네네. 냉동 같은 경우는 얇게 써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러면 얇게 썰어주시는데 이렇게 냉장인 경우에는 사실 얇게 썰기가 힘드니까 힘들죠. 좀 도톰하죠. 그리고 보통 구이용으로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경우 그냥 썰어서 하면 사실 조금 두께가 두껍고 양념이 안쪽까지 배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장칼집을 좀 주시는 거예요. 아, 칼집만 내나요? 네. 칼집을 주면 이게 벌어지면서 요 안쪽으로 예. 양념이 잘 배게 되고 또 아. 익는 시간도 더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주시는데 한쪽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걸 그대로 다시 뒤집어서? 예, 뒤집어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칼집이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와 반대로 이렇게 또 칼집이 가도록 아. 이렇게 또 한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의 두께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율하실 수가 있어요. 좀 두꺼우면 칼집을 좀 깊이 넣어 주시고. 이 삼겹살은 네. 정말 구워 먹기만 했지. 네. 저는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판으로 구울 때도 이런 형태로 두께가 좀 있는 경우에는 네. 한번 칼집을 넣어서 굽게 되면 더 빠른 시간에 굽게 되고 오늘처럼 양념을 묻히는 경우는 거칠거칠해지니까 양념도 잘 묻고요. 아, 예. 또 익는 시간도 더 줄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네, 여기다 그냥 담았던 데 담을까요? 네. 선생님, 근데 전 참 희한한 게 예. 언제 이 오징어와 삼겹살을 함께 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생각했는지 걸까요? 예. 잘 어울리는 재료잖아요. 예. 그래서 비슷한 재료니까 어떤 사람이 삼겹살 먹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예 그냥 오징어 볶음 해 먹자. 아이 그럼 두 개 다 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나도 머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개를 합쳤다는 자체가 네. 정말 신의 한 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이제 펼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내장이 내장이 이렇게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내장을 드러내 주시고 뼈도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 내장은 잘라내 주시고 먹물. 네. 자, 여기 눈 있는 부분도 빼주시고. 요 안쪽에 요게 이제 그 항문과 입이 이제 같이 네.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빼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제가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저 물에 가서 씻어 오도록 할게요. 저쪽으로 가서 씻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오징어 손질이 생각보다 쉬운 편은 아니죠? 오늘 이제 배우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를 때는 어렵고, 어렵죠. 예. 알고 나면 쉬운 건데, 근데 간편하게 여러분들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오징어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오징어가 익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징어가 딱딱하고 질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를 칼집을 넣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칼집을 넣어줄 건데 일단 요 윗부분은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징어가 약간 큰 편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이렇게 3등분을 해주세요. 3등분을 해주시고 껍질을 벗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길 때 여기가 미끈미끈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친타올을 이렇게 가져다 대고 얘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게 더 맛이 더 좋은 거죠? 익히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아예 어려우면 요 끝부분은 이렇게 좀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좀 예, 일어나죠? 일어나네요. 그러면 요 일어나는데 옆에다가 그냥 손으로 하면 미끈미끈하니까 예. 이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에 이제 키친타올을 대서 얘를 집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쉽죠? 예. 근데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나면 간혹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뼈가 붙어있던 내장이 붙어있던 자국이 이렇게 볼록볼록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있네요. 이 부분이 있는 게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축을 하는 게 껍질 쪽이에요. 껍질에 이제 그 콜라겐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열에 갑작스럽게 수축이 되면서 휘는 거죠. 그래서 칼집이 벌어지는 건데 그 부분을 썰어주면 그냥 일자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쪽에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죠. 칼집은 안쪽으로. 네, 그래서 좀 마치 나는 그냥 채를 썬다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서 칼이 바닥에만 닿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징어에 채를 썰어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깊이까지. 오징어도 지금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집을 내면 네. 더 잘 익고 양념도 잘 배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요 칼집 넣은 부분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거든요. 꽃 모양처럼. 그렇죠. 예. 껍질 쪽이 수축을 하니까. 예. 정말 이게 오늘의 쿡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칼집을 넣게 되면 빨리 익게 되고 부드럽고 그렇죠. 모양도 예쁘고 모양까지 예쁘고 정말 일석삼조네요. 예. 거기다 또 하나의 장점은 거칠거칠해지잖아요. 예. 양념이 훨씬 더 잘 묻겠죠. 그래서 오징어 자체가 또 더 맛있게 되는 예. 효과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썰듯이 썰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칼로 써는 부분이 커지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예 이제 3등분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자가 되도록 이렇게. 대신 너무 힘줘서 썰게 되면 나중에 밑이 잘라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그렇죠. 힘 조절만 좀 잘해주시면 돼요. 한 먹기에 딱 한 번에 이제 먹기 좋을 정도로 한 2cm 정도 사이즈로 등분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정말 최고의 요리 재료 삼겹살과 오징어입니다.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재료죠. 네. 그래서 여기다 넣고 다리는 다리대로. 다리는 어떻게 손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리는 그냥 이제 길이 등분을 해주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요 윗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썰어서 좀 다리를 잘라주시고 네. 짧은 다리는 굉장히 더 많이 짧아져요. 네. 그래서 그대로 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 그냥 뭐 짧아도 한번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시고. 아이고야. 그리고 요 위 부분도 한 1cm 정도 먹기 편하게. 주재료 2개는 손질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야채 손질. 자, 들어가는 재료는 사실은 볶음에 어울리는 재료는 좀 많아요. 저는 오늘 뭐 양파를 준비했지만 양파 말고 양배추 아니면 당근 같은 것도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붙어 있으면 채를 썰어도 나중에 줄줄이 다 따라오게 되니까 여기를 꼭 잘라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잘라주셔야지 끝에까지 잘라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한 0.5에서 7 정도 되는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고추는 어슷썰기를 할게요. 조금 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넣어주죠. 예. 그렇죠. 아니면 뭐 청양고추도 2개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고추는 이제 식성에 따라서 해주셔도 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 고추를 또 아예 안 먹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대신 피망 같은 거를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파는 어슷 썰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향을 좀 낼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향 낼 재료는 이렇게 잘라서 향이 좀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반으로 갈라서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갈라서 여기 이제 마늘 생강이랑 같이 향 내는 걸로 쓸 거고요. 그리고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마늘과 생강도 향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마늘도 그냥 납작 썰기 해주시고요. 생강은 씹히면 조금 부담스러운 채소죠. 그래서 조금 얇게 썰거나 아니면 아예 채로 썰어주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
그럼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양념장만 있으면 바로 이제 조리하러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삼겹살도 매콤한 양념이고 예. 또 오징어도 매콤한 양념이고 이제 비슷한 양념 맛이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오늘 만들게 되는 이 고추장 양념장은 고추장으로 하는 모든 요리에 다 쓸 수 있어요. 아. 낙지를 볶으셔도 되고요. 네. 더덕구이를 하셔도 되고요. 뭐 생선구이에 바르면 생선 고추장구이가 되고요. 요 비율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은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설탕 3대 1대 1의 비율이에요. 3대 1대 1. 예. 나머지는 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고춧가루는 내가 매운맛을 좋아하면 많이 넣으면 많이 넣고 싫으면 빼도 되고요. 네. 그래서 고추장으로 하는 모든 요리는 이렇게 3대 1대 1의 비율만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식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해주시는 거예요. 3대 1대 1 황금 비율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만 그대로 기억하시면 고추장 요리는 어떤 거든지 한식이라면 망치지 않고 기본 맛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고춧가루도 2를 넣었어요. 네. 그리고 고추장 넣어서 3대 1대 1의 비율로 준비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 그리고 이 다진 마늘. 양념장은 네. 며칠 지나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거는 그렇고요. 네. 다른 양념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건 고춧가루가 점점 이제 불면서 네. 향이 더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마늘이나 생강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거는 지나치게 오래 두고 드시는 건 별로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여기에 후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깨와 참기름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맛있는 고추장 양념장이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나는 정말 더 매운 걸 원한다라면 고춧가루는 더 추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손질한 채소도 있고 네. 고기도 있고 다 준비됐잖아요.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벌써 끝인가요? 네. 뭐가 그러면 먼저 들어가나요? 제일 먼저 파, 생강, 마늘로 향부터 내주도록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향을 먼저 내도록 하는데 이때는 후라이팬을 너무 달구면 향이 나기도 전에 타버릴 수 있어서 약한 상태일 때 약불에 기름을 둘러주시고 향신채 재료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살짝 노릇한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줄게요. 근데 뭐 이 중에 어떤 때는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늘은 있는데 생강은 없다거나 아니면 파의 흰 부분이 없다거나 왜냐하면 파에서도 향을 내주는 부분은 이 흰 부분이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없는 경우는 그냥 3개 중에 한두 개도 쓰셔도 괜찮아요. 고기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 냄새가 날 수 있는 재료잖아요. 예. 그 냄새를 없애주는 데 도움을 주게 잡아주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삼겹살을 먼저 넣고 볶아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삼겹살이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재료를 익혀야지 되니까 네. 불을 좀 전에 향이 우러날 때는 약한 불로 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좀 센 불에서 고기가 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가기 전 상태에서 삼겹살은 완전히 노릇노릇하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익은 상태가 되도록 먼저 좀 구워주셔야지 나중에 다른 재료가 들어갔을 때 맛이 서로 어우러지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겹살만. 삼겹살도 이제 삼겹살 그 고기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그 기름이 여기 함께 어우러져서 또 맛을 더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그게 싫으신 분도 있잖아요. 예. 기름기가 싫거나 하면 다른 데서 살짝 구워서 잘라서 넣어주셔도 따로. 괜찮아요. 아니면 아예 부위를 삼겹살을 쓰지 않으시거나. 그죠? 근데 만약에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징어와 고기를 동시에 같이 넣잖아요. 네. 그러면 두 재료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물기를 없애려고 또 볶다 보면 오징어가 굉장히 질겨지게 되는 질겨지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을 먼저 익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 드시려고요. 하나 좀 드셔보세요. 요거 왜냐면 드셔보세요. 제가 맛을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 지금과 양념이 묻었을 때의 맛은 또 어떻게 다른지. 네, 요거 좀 드셔보세요. 예. 요거 익은 걸로. 맛있어요?
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오징어는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부드럽게 익히려고 아까 칼집까지 넣었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먹어본 이 삼겹살 맛이 네. 삼겹살을 먼저 굽기 전에 먼저 이제 양파랑 파하고 마늘이랑 마늘, 생강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향이 다르죠? 평소에 삼겹살 구워 드실 때 네. 이렇게 구워 드셔도 맞아요. 맛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 양파도 같이 이제 구워 먹는 것도 그래서 그렇고 마늘을 옆에 또 구워서 곁들일 때도 사실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 향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굉장히 맛있죠? 네. 자, 여기에서 양념장을 3분의 2만 넣어주세요. 3분의 2요? 네, 3분의 1은 이따가 오징어를 넣고 넣을 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양파가 너무 익으면 물이 많이 생기고 씹는 질감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섞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징어를 넣어요. 그리고 남은 양념장을 네.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죠. 이제 칼집이 벌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모든 모양이 살아나게 되면 오징어가 이제 딱 먹기 좋게 익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오래 볶으면 어떻게 돼요? 질겨지잖아요. 질겨지죠,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보시고, 칼집이 이렇게 부드럽게 벌어졌다 하면은, 다 볶았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썰어놨던 고추, 파 넣어주시고. 지금 저 혼자 이거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성됐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서 먹고 싶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네. 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트가 기다려. 트가 기다려. 기다려. 잠시 후면 먹을 수 있어. 잠시 후면 맛볼 수 있어. 기다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기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볶음 요리는 물이 많이 생기면 재료가 질겨지고 맛이 없어지기 쉽거든요. 그럼 국처럼 돼버리니까 네. 찌개처럼 돼서 그래서 물기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좀 만드셔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아까 그 칼집을 너무 예쁘게 내주셔서 그런지 네. 이 오삼불고기 안에 꽃이 폈네요. 그래서 좀 푸짐하게. 몇 개 그냥 집어 먹다가 네. 밥 넣어서 그렇죠. 막 비벼 먹고 싶네요. 비벼서 드시면 되죠. 사실 이제 국수도 또 잘 어울리잖아요. 네. 식성에 따라서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 삼겹살 좀 건져 드시고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징어 드시고 그렇죠? 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매콤 달달한 밥도둑 오삼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인기 만점 오삼불고기 맛과 모양 모두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키친타월로 오징어 껍질을 말끔히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솔방울 모양으로 촘촘하게 칼집을 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오징어가 더 빨리 익고 칼집 사이로 양념장도 깊게 스며든다는 사실. 쫄깃한 오징어와 부드러운 삼겹살의 맛있는 만남. 오삼불고기로 푸짐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